안녕하세요, 삼동이 아자입니다. 요새 삼튜브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진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내년에는 꼭 오키나와 투어 신청 성공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 세부 성적 돌아보기 마지막 편 최영호와 강민호 선수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강민호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연도별 성적입니다. 2할 6분 9리의 타율, 0.753의 OPS, 96.4의 우르크, 2.59의 월을 기록했습니다. 포수로서 이 정도 타격 성적이면 준수하죠. 올해 규정 타석을 채운 포수는 4명밖에 안 되고요. 10개 팀 주전 포수 중 우르크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강민호라는 기대치를 제외하고 현 KBO 포수풀을 생각한다면 제법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삼진율은 14.8%로 제법 올랐으며 밥입과 순장타율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타구 정보입니다. 뜬 땅비와 약하게 맞는 소프트 hit이 높아지고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와 하드 hit, 미디움 hit이 모두 줄었습니다. 유형별, 구종별 성적입니다. 좌투에게 훨씬 강한 스플릿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옆구리 투수에게는 쥐약인 모습입니다. 구종별로는 포심과 오프스피드볼에 강점이 있고요. 투심과 커터와 같은 변형 패스트볼, 브레이킹볼에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기간별 성적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40세 시즌의 포수가 저만큼의 타석과 수비 이닝을 소화하면서 전 후반기 기복 없는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체력 하나는 정말 KBO 역대 수준을 논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클러치 상황별 성적입니다. 올해 득점권에서는 수준급의 성적을 냈습니다. 143타석에서 0.931의 OPS를 기록했으며 동점 상황에서 홈런을 5개나 때려냈습니다. 허나 경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하이레버리지에서는 아주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시즌 중 체감은 아주 나쁜데 중계 화면에 나오는 득점권 기록을 보면서 엥? 하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민호의 수비 스탯입니다. 올 시즌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수비 이닝을 책임졌으며 패스9도 매우 훌륭합니다. 패스9은 9이닝당 와일드 피치와 포수 실책으로 흘린 볼의 개수로 안정적인 포구력과 블로킹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10개 팀 주전 포수들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도루 저지율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도루 허용은 72회로 리그 2위이며 저지율은 유강남과 장성호 같은 도루 저지 못하기로 유명한 포수들 다음인 3위를 찍었습니다. 삼성의 가라비토, 최원태, 좌승현 같은 세트 포지션이 커서 도루 저지하기 쉽지 않은 투수진들이 선발에 많은 것은 맞으나 저지율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강견의 대명사가 강민호였는데 세월이 야속하네요. 블로킹 득점 기여는 정확한 산출 방식은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있죠. 강민호 말고 누구 쓸래? 삼성 포수들의 지난 시즌 수비 성적을 한번 보시죠. 장승현 선수는 24시즌까지 수비 이닝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23시즌으로 작성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패스9 부분에서는 강민호를 제외하고 이병헌 선수 말고는 모두 좋지 않습니다. 100이닝 이상 수비에 나선 포수들 가운데 박세혁은 밑에서 2위, 김재성은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병헌을 쓰자니 강민호 이하의 도루 저지율을 보였습니다. 24시즌에도 레이스랑 짝을 이루던 이병헌이 안 그래도 도루 허용을 많이 하는 투수랑 짝을 이루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었죠. 수비적으로는 장승현 선수가 제일 나은 상황인데 또 장승현 선수는 빠따가 없는 수준이에요. 참 골치가 아픕니다. 민호 형 좀만 더 부탁해. 다음은 돌아온 퉁 최용호 선수입니다. 작년이 무려 42세 시즌으로 최용호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보여주었습니다. 30개의 2루타, 24개의 홈런, 0.928의 OPS, 157의 우르크를 기록했습니다. 삼진율과 볼넷률 역시 겉뻗치고 아주 훌륭하며 밥입과 순출루까지 챙겼습니다. 타구 정보입니다. 최용호는 매년 발사각을 더 높이고 있으며 매년 잡아당기는 타구의 비중을 낮추고 밀어친 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인 역시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신체 능력이 하락하는데 결대로 스윗 스팟에 맞춰서 밀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유형별, 구종별 성적입니다. 유형에 가리지 않고 모두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좌타자가 많은 삼성 타선에 좌타자가 추가되었지만 좌투수에게 매우 강한 구디퉁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타팀에서 좌우놀이를 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 타자들이 매우 치기 어려워하는 커브와 슬라이더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투수의 투심, 체인지업, 포크, 좌투수의 슬라이더 같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공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기간별 성적입니다.
전반기 MVP급 성적을 기록했으나 7, 8월 여름의 더위에 이기지 못한 것인지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본인이 잘 안 맞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약으로 선회하여 8월 14개의 볼넷을 기록하여 9월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찾은 것이 본인이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자욱과 디아즈에 이어 리그 최정상급 클러치 히터를 한 명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용우는 득점권에서 1에 가까운 OPS를 기록하였으며 경기 중 가장 중요한 상황인 하이 레버리지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강민호와 최용우 선수의 25시즌 세부 스탯을 돌아봤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죠. 바로 에이징 커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이징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두 선수가 이에 해당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징 커브란 직역하면 노화 곡선으로 일반적으로 성장이 정점에 도달한 후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능력이 하락하는 곡선 형태를 띈다고 하여 에이징 커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곡선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부상이 커브를 절벽으로 만들기도 하고 뛰어난 자기관리를 통해 그 커브를 완만하게 만들기도 하죠. 에이징 커브가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운동 능력과 동체 시력이 떨어져 배트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때문에 더더욱 빠른 반응이 필요한 하이 패스트볼이나 몸쪽 꽉 찬 패스트볼에 대한 컨택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하드힛과 순 장타율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구안이 저하되어 삼진율이 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볼넷률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 능력 저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공이나 때려낼 수 없어 게스히팅과 소극적인 타격 자세를 가지게 되고 경험에 의한 수싸움 능력이 좋아져 볼넷률이나 출루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내의 스윙률은 떨어지고 루킹 삼진율은 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타구 분포가 변합니다. 하체가 아닌 손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뜬 땅비가 오르게 되고 떨어진 파워를 보충하기 위해 억지로 당겨치게 되어 당겨치는 타구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선수에게 위 내용들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강민호의 에이징 커브는 사실 이미 삼성에 온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삼성에 왔을 때가 33세 시즌이며 그는 롯데에서 리그를 호령하던 화려한 퍼포먼스를 삼성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베테랑으로서 타고난 체력과 뛰어난 자기관리, 타격 스타일 변화를 통해 에이징 커브를 더욱 완만하게 비틀어버렸습니다. 패스트볼에 대한 장타력은 소폭 하락했으나 컨택률은 건재하며 아직 빠른 볼에 대한 반응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 패스트볼과 몸쪽 공에 대한 컨택률 아직 좋죠. 스트라이크 존 내 스윙률과 존 박 스윙률 모두 변함없습니다. 삼진율은 최근에 비하면 조금 올랐으나 그의 커리어 전체에서 비교한다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허나 땅볼이 많아지고 소프트힛이 늘어나고 있고 우투수를 상대로 급격한 성적 하락, 투심과 커터와 같은 변형 패스트볼에 대한 약점, 도루저지율의 급락 등을 보아 민첩성이 떨어진 것은 확연해 보입니다. 에이징 커브가 오면 발생하는 징후들에 대해 대입해보았는데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아직 괜찮은 부분들도 있죠. 강민호 선수의 에이징 커브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들이 저성능으로 안정된 상태일지 에이징 커브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상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팀에서는 강민호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체자를 최대한 빨리 구하든 키우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박세혁이나 장승현을 데려오긴 한 거겠죠. 여담으로 27 드래프트 김선빈 포수가 좀 탐나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은 최용호 선수입니다. 이 양반은 에이징 커브를 직선도 아니고 위로 틀어버렸어요. 말이 안 됩니다. 커리어 로우를 기록한 21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여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다니요. 42세의 선수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과거와 비교하여 몸쪽과 하이패스트볼의 장타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삼진율, 볼넷율은 여전하며 밥입과 순장타율은 더 좋아졌습니다. 땅볼 비율은 낮아졌으며 당겨치는 비율이 줄고 밀어치거나 센터로 보내는 타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다양한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맞춰 결대로 밀어낼 수 있는 순발력과 힘을 아직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소프트힛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최용호에게서는 에이징 커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반기에 안 좋지 않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팔팔한 어린 선수들도 힘들어하는 게 한국 여름입니다. 심지어 최용호도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9월에 반등을 성공하기까지 했죠. 물론 이를 위해서 최용호에게 지명타자를 반드시 할애해야 되는데 박진만 감독님은 무슨 주 2에 수비를 해줘야 하느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르크 150짜리 지명타자를 1년 동안 쓰려면은 수비는 어린애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외야수 많아서 교통정리 안 되는데. 솔직히 최용호 선수 많이 미워했습니다. 실망도 많이 했고요. 근데 오승환 선수 은퇴식 직관 갔는데 그날 많이 용서했습니다. 뒤에도 계속 보니까 최용호 선수가 본인의 감정을 잘 전달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애견력도 너무 충만하시고요. 어쨌든 퉁어게인 너무 환영하고요. 우승으로 마지막 낭만 챙기면 좋겠습니다. 강민호 선수도 은퇴하기 전에 우승 행가래 한 번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 라이온즈 세부 성적 돌아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